안녕하세요. 러시아 모스크바 트레치아코프 미술관 가이드를 맡고 있는 이주홍입니다. 이전 방에서는 러시아의 풍경과 러시아의 미술의 연관을 살펴보면서 이동파 작가 중에 하나인 사브라소프와 시슈킨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방에서는 일리아 레핀이라는 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방으로 떠나보실까요? 이 방에 들어와 보니 눈에 익숙한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혹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톨스토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인데요. 톨스토이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만나볼 러시아 작가 일리아 레핀이라는 이 화가가 톨스토이의 초상화를 그린 몇 안 되는 화가들 중 한 사람입니다. 레핀은 이전 방에서 설명했던 이동파 작가들 중 한 사람인데요. 러시아 사실주의 회화의 선구자로도 불리기도 하고 훗날 미술 아카데미 교수를 지내기도 했던 러시아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작가입니다. 레핀은 당대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이 방을 둘러보시면 많은 유명인들의 초상화들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미술관의 창립자 파벨 트레치아코프의 초상화도 보이네요.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레핀이 어떻게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던 1868년에 레핀은 페테르부르크의 네바 강변을 산책하게 되는데요. 이때 배를 내륙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배를 끄는 인부들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수심이 얕은 곳까지 배가 더 이상 자체적인 동력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밧줄에 몸을 묶고 이 배를 끌어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강하게 레핀의 머릿속에 남아서서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1870년 여름 볼가강으로 떠나 실제로 볼가강에서 배를 끄는 인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관찰하며 수많은 스케치를 한 뒤에 1873년에 볼가강에 배 끄는 인물들이라는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미술관에 소장된 이 그림을 보면 레핀이 얼마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표정을 잘 그렸고 또 이들과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공감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끝마치고서야 그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파리에는 인상주의가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레핀도 이들에게서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레핀한테 중요한 거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레핀이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러시아에 들어와서 그린 이 작품을 보면 얼마나 레핀이 인상주의의 기법을 능숙하게 터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그린 이 작품은 마치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고 있는 듯해요. 왼쪽에 보여지는 이 그림이 르누아르가 1872년에 그린 꽃을 따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르누아르는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품과 레핀의 그림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르누아르 그림 속에 있는 여인에게 쏟아지는 그 햇빛의 느낌과 오른쪽 레핀 그림의 꼬마아이에게 쏟아지는 그 햇빛의 느낌이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랑살랑 흔들리는 풀의 색감이 정말 포근한 인상주의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빛에 따라서 뭉개지듯이 변화하는 이 색감을 그린 이 레핀의 그림은 정말 인상주의 작가 못지않게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레핀은 이러한 그림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는 조국 러시아의 역사와 러시아가 겪고 있는 고통과 모든 모습들을 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방에는 그러한 그의 열망이 표현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 중에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크로스크현의 십자가 행렬이라는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행렬이라는 것은 부활절이나 세례식이 있을 때 성당 안에 있던 성물들을 밖으로 이동하면서 큰 십자가를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행렬을 말하는데요.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콘이라는 성화를 매우 성스럽고 중요시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림 속에 이 돈 많은 여인은 저렇게 이콘을 손에 직접 들고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사설 경호원을 옆에 두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성스러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가오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말탄 경찰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채찍질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부유한 자의 대열에 끼지 못한 평민이
이콘이 아니라 이 이콘을 덮고 있던 상자라도 들고 가면 축복을 받을 것 같은 이 마음으로 묵묵히 빈 상자를 들고 가는 것이 보입니다. 왼쪽에는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호원이 저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 불합리하고 모순된 이야기들이 하나의 큰 그림 속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래핀의 작품의 위대함은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살려낸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인상주의적인 기법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화면에서 포기하고 싶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인상주의적인 기법으로 포기해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야외에서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것도 이 래핀의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미술관 투어의 마지막 작품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반 뇌저야 그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러시아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매우 슬픈 이야기인데요. 중세 러시아 역사 속에 매우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반 4세의 별명이 이반 뇌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개 황제입니다. 러시아에서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서 따온 이 짜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이 이반 뇌제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황실의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을 보고 자라게 돼서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독살을 당했다고 전해질 정도로 그에게 어린 시절은 매우 어둡고 황실의 암투와 음모가 넘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그가 황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매우 단호하게 개혁을 진행했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일으켜냈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실제 역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장면의 주된 스토리는 아들의 처소에 들어온 이반 뇌제가 며느리가 입은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려고 들어온 아들을 쇠지팡이로 때려서 죽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우 잔인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 그림을 통해 래핀이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들의 표정과 아버지 이반 뇌제의 표정이 아주 대조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아버지 이반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눈으로 마치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듯이 또 후회하는 듯이 그런 표정을 하고 있고요. 아들은 이 순간에 매우 평안하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 깊은 동정의 눈물을 흘리며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반 뇌제는 황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기를 진심으로 믿어주고 있는 아들까지도 잔인하게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래핀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이 그려지기 2년 전 1881년에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했던 인민의 의지의 당이 알렉산드르 2세에게 폭탄 테러를 시도했고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 황제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의 당원들은 이제 혹독했던 전제 정치가 끝나고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러시아 민중은 러시아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급진 당원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다음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3세는 더 강한 압제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한 래핀은 이 그림을 그린 뒤에 더 이상 러시아의 현실을 그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래핀이 이 그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이반 뇌제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권력과 힘 뒤에 숨어있는 아무도 모르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폭력이 또 폭력을 낳고 복수가 또 복수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인간의 무서운 잔인함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래핀의 그림과 러시아 역사 이야기의 여운을 뒤로하고 앞을 쳐다보시면 앞에 출구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즐거웠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구를 나가셔서 바로 가지 마시고 모스크바를 투어하시면서 러시아 음식도 드시고 모스크바의 멋진 광경들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